안녕하세요. 강태승입니다. 강태승의 혈통 강의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 경마를 하다 보면 경마 팬들 중에서 이 혈통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렇지만 선뜻 다가서기 힘들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 혈통 강의라는 새로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총 한 30부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세계 경마의 흐름,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한국 경마에서의 혈통의 발전 과정,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시스말들과 그 자마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, 총 한 30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방대한 내용인데, 일단 오늘, 그러니까 전반부, 그러니까 혈통 강의의 전반부 정도는 아무래도 혈통의 시작과 세계에서 혈통이 발전했던 과정, 그런 과정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.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개념이 잡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최대한 좀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1강 드러브레스의 시작입니다. 그러니까 세계의 경주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,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러브레시라는 단어의 뜻은 철저히 개량되어진이라는 뜻이에요. 이 말은 결국은 품종 개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영국의 재래 암말, 이게 한 종류가 아닙니다.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암말들이 있었어요. 한 열 몇 가지로 분류됩니다. 그리고 이제 수입된 순말이죠. 아랍 또는 북아프리카 순말, 그리고 터키에서 수입된 순말과 교배해서 개량된 품종이란 뜻입니다. 이것은 이제 보통 이 영국의 재래암말 또는 아랍 또는 북아프리카 순말은 퓨어브레드라고 해요. 순수한 혈통이란 뜻이죠. 순수한 혈통인데 이 퓨어브레드를 서로 교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크로스브레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품종 개량이 나중에는 이 말들뿐만 아니라 뭐 개에서도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품종 개량 유전학적으로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 좀 시작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영국의 재래 암말은 지금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요 주둥이가 좀 이상하죠. 여기 주둥이가 말 보면 주둥이가 이게 초창기에 영향력이 많이 남아 있어요. 아라비아의 말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. 가장 이 드러브렉과 구별되는 현대 아라비아의 말들과 가장 구별되는 점이 바로 요 주둥이 라인입니다. 꼭 해마를 닮았죠. 요 주둥이 라인이 달라요. 이건 지금 현재 이 사진은 현대의 아랍호스입니다. 아랍호스이고, 아까 그 사진을 본다면은, 옛날에 한데, 이 주둥이 모습이 많이 닮아 있죠. 그러니까, 영국의 암말과 아랍 말들이 교배해서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이 드러브레스는 기본적으로 핫블러드입니다. 핫블러드는 좀 스피디한 말을 생각하시면 돼요. 스피디하고 좀 스킨, 피부가 좀 얇고, 그러니까 이 예시장에서 말들을 보면은 핏줄이 터질 듯이 보이는 애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핫블러드,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말의 품종을 나눌 때 이 크게 카테고리로 핫블러드, 웜블러드, 콜드블러드 이렇게 나누는 경향도 있어요. 대표적으로 이 콜드블러드가 누가 있냐면, 콜드블러드 같은 경우는 말대로 콜드죠. 찬 거죠. 좀 차분하고 침착한 성격. 그러니까 대형마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마찰 끄는 말들이 많아요. 뭐 샤이어종이라든가 뭐 벨지안 드래프트 이런 마필들이 콜드블러드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말이 콜드블러드입니다. 딱 보더라도 마찰 끌게 생겼죠. 추위에 강하고 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추위에 강하고 사형마라고 합니다. 사람이 일을 돕는 말들이기 때문에 사형마인 경우가 많고, 반면에 웜블러드 같은 경우는 따뜻한이죠. 이 웜블러드 같은 경우는 성룡마가 많습니다. 좀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성룡마, 그러니까 뭐 현재 유럽에서 성룡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말들이 이 웜블러드 계통에 많고, 반면에 이 드러브레스는 핫블러드입니다. 웜은 따뜻한이고 핫은 뜨거운이죠. 기지상 뭐 뜨겁다는 게 아니라 좀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발달을 했다는 겁니다. 즉
이 아라비안 호스가 바로 이 핫블러드 계통입니다. 그러니까는 이 더러브렛이 영국의 재래 암말과 아랍 말들 간의 결합인데, 이 아랍 말들, 그러니까는 이 아랍 말들은 핫블러드이고, 그리고 영국의 재래 암말들이라고 하죠. 그걸 뭐 앵글로 노만 홀스일 수도 있고 아이리쉬 합의일 수도 있어요. 그건 확실하게 뭐 딱 이거다고 품종을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. 그 마필들은 원블러드입니다. 그러니까 핫블러드하고 원블러드가 결합이 됐는데 결국은 굉장히 좀 스피디해졌기 때문에 현대 경마의 더러브렛은 핫블러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영국에서 과연 그러면은 이 재래 암말이 누구였냐, 그게 아직까지 특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. 한 열 종류 넘게 이 혈맥이 있었다고 해요. 유전학적으로 검사를 하더라도 12가 넘는 다양한 이 계통의 암말들이 있었고,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많이 언급이 되는 마필이 지금은 멸종이 됐습니다. 지금은 영국에 없는데 이 아이리쉬 합이라는 품종이 있었어요. 그 품종이 이게 지금 컨네마라폰이라고 하는데 이 마필이 아이리쉬 합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. 보통. 그래서 이 마필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조상인 아이리쉬 합의가 이 영국식 재래 암말, 그러니까 네이티브 메어라고 합니다. 잉글랜드 네이티브 메어라고 하는데 영국 재래식 암말이 없을 수도 있고 가능성이 가장 크죠. 그리고 뭐 그다음 이 앵글로 노만 호스라고 있습니다. 이건 옛날에 이제 이 앵글로 노만 호스인데, 예, 말뜻에서 알 수 있죠. 앵글로 영국, 놀만은 어디입니까? 노르망디죠.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에서 좀 이 넓게 퍼졌던 마필이에요. 이 마필 자체가. 예, 앵글로 노만 호스. 그러니까 그 혈맥들이 지금 아까 그 아라비아 말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영국 혈맥도 그렇고 더러브렛을 교합을 하면서 이 마필들이 멸종을 했느냐, 물론 멸종한 마필 혈맥도 있긴 하지만 거의 다 살아남아 있어요. 아랍권도 다 살아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마필이 이제 현재 살아남아 있는 앵글로 노만 호스입니다. 하여튼 이런 기존 영국 말들과 이제 아랍 말들이 들어오면서 교배가 하면서 이 더러브렛이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. 더러브렛의 3대 시조입니다. 근데 요건 순서대로 할게요. 일단 번영한 거는 이게 지금 달리 아라비안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데 전 세계의 90%가 이 호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은 95%였습니다. 지금은 이 고돌핀 아라비안 계열이 많이 선전을 해서 한 90% 정도로 줄어든 거지, 옛날에는 95% 거의 뭐 휩쓸고 다녔죠. 그래서 이 달리 아라비안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거지만 사실상 제일 먼저 시작은 바이 얼리 터크예요. 그러니까 바이 얼리 터크라고 읽으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. 바이 얼리 터크는 168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달리 아라비아는 1700년도에 태어난 거 많고 고돌핀 아라비안도 1724년에 태어난 게 맞아요. 그렇지만 바이 얼리 터크 같은 경우는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. 단지 추정이 돼요. 근데 그게 언제냐? 1980년대입니다. 그래서 이 뒤에 S를 붙입니다. 1980S를 붙여요. 정확하게 모르는데 1980년대 태어났다, 그렇게 많이 추정을 합니다. 그래서 태어난 연도대로 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보는 마필이 바이 얼리 터크입니다.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. 이 마필이 바이 얼리 터크입니다. 바이 얼리 터크인데 이 말뜻에서 알 수 있지, 터크예요. 터크. 이 터크를 빠르게 읽으면 뭐죠? 투르크죠. 오스만 투르크, 지금의 터키죠. 터키 지방 쪽에서 발달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게 언제 좀 이 영국에 들어갈 수 있었냐면은 이 유럽에서 굉장히 큰 전쟁이 있었죠. 오스만 투르크와 유럽,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간에 굉장히 큰 전쟁이 있을 때, 그때 이 오스만 투르크의 말들이 굉장히 군마들이 많이 갔지 않았겠습니까? 그때 이제 이 엄청나게 좀 유럽으로 유입이 됐어요. 그게 이제 좀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죠. 어쨌든 이 바이 얼리 터크 같은 경우는 앞에 개가 한 마리 있죠.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. 요 사진을 보면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게 괜히 개를 그려 놓은 게 아니에요. 이 바이 얼리 터크 같은 경우는 가장 이 그레이 하운드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.
생긴 게 이 그레이하운드와 가장 좀 유사하게 생겼다. 그래서 하는데,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개도 그레이하운드입니다. 그레이하운드를 그려놓고 있어요.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터키 지방에서,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3대 혈맥이라고 하는데, 보통 이제 이 바이 얼리 터크는 요 터키 지방 요쪽에서 근동 쪽에서 발달을 했고, 그리고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달리 아라비아는 이 미들 이스트라고 하죠. 중동 쪽으로 발달을 했어요.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고돌핀 아라비아는 요 북아프리카 쪽으로 발달을 한 품종들입니다. 일단 이 바이 얼리 터크 같은 경우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터키 쪽에서 발달이 됐고, 이 품종은 계속해서 남아 있죠. 터키에 있는 이 품종들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결정적으로 발전은 이제 이 바이올리 터크의 피를 물려받으면서 그 한 번의 중흥을 이뤘던 마필이 헤로드라는 마필입니다. 킹 헤로드라고도 해요. 여러분들 뭐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,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헤롯 왕이라고 많이 하죠. 그 헤롯 왕이 이 헤로드입니다. 이 헤로드가 한 번에 중흥을 이끌었습니다. 중흥을 이끌었고 했는데, 보시다시피 참 그레이하운드를 많이 닮았죠.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그레이하운드를 많이 닮았죠. 생긴 게. 그리고 이 품종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되어 있죠. 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이 바이올리 터크의 후손의 품종인 아카테케라는 품종이 남아 있습니다. 이 투르크메니스탄에 우리나라로 치면 진돗개 국경 같은 나라에서 정한 말이에요. 그래서 외부로 반출이 안 됩니다. 그 아칼테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늘 뽑히고 있는 마필입니다. 이 금속 광채가 나는 마필이죠. 상당히 보면 아름답죠. 투르크메니스탄 밖으로 반출은 안 되고,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에 외국 수반들이 오면 선물을 합니다. 우리나라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. 누가 어떤 대통령이 가서 받은 걸로 알고, 영국 여왕도 가서 받은 걸로 압니다. 그런데 이 외국으로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 안에 목장이 있어요. 그 목장에서 집단적으로 관리를 합니다. 그러니까 선물인데 선물 아닌 선물 같은 뭐 그런 개념이에요. 이걸 정확하게 읽는 법은 모르겠습니다. 그냥 영어식으로 읽으면 그냥 아칼테케인데, 이걸 정확하게 읽는 법은 모르겠고, 이게 누구의 조상이냐면 한열마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. 뭐 삼국지에서 관우가 탔던 적토마가 한열마라고 하는데, 한은 땀 한자입니다. 혈은 피혈자고 붉은색 땀을 흘리는 마필이란 뜻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좀 금속 광채가 나기 때문에 햇빛에 반사가 되면은 이 땀이 좀 붉게 보일 수는 있었을 거예요. 이 아칼테케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마필로 여겨집니다. 생긴 건 굉장히 아름답지만 굉장히 좀 터프한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사막에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한 며칠을 횡단하면서 사막을 횡단했다는 뭐 그런 전설이 있는 마필입니다. 그러니까는 이 강인함, 터프함, 이쪽에서는 타이 초정을 불하는 마필이고, 이 바이올리 터크 같은 경우는 이 더러브렛의 역시 가지고 있던 이 강인함, 터프함, 이런 게 있었겠죠. 그런 것을 이제 더러브렛에 전성시켜 주었습니다. 그렇지만 현대에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. 이 바이올리 터크 계통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라질 운명에 속해 있는 이 혈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닥 중요하진 않고, 지금 현대 경매에서는 그닥 중요하진 않았습니다. 물론 헤로드가 이때 중원기를 이끌었을 땐 상당히 융성을 했지만, 그 이후에는 점차 내리막길을 긁고 있는 그런 혈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 다알리 아라비안을 찾아보겠습니다. 다알리 아라비안은 1700년에 태어났죠. 아라비아산입니다. 아라비아산,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 경마에서 가장 번창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, 이 다알리 아라비안도 결국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쪽에서 좀 번창을 했다고 말씀드렸죠. 이 아라비아 중에서 달리 아라비아는 어디냐면 여기에서 왔어요. 시리아에서 수입이 된 마필입니다.
얘가 달리 아라비안입니다. 달리 아라비안. 그러니까 이 달리 아라비안은 좀 굉장히 좀 유선형의 몸매를 가지고 있죠. 그러니까 좀 달리기에 적합한 그런 유형의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마필은 영국에 수입돼서 1722년 영국 리딩 사이어를 합니다. 사이어를 하면서 이 발전을 이룩하는데, 사실 이 아랍 말들은 이게 이제 현대의 아랍 말입니다. 이 달리 아라비안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죠. 현재 아랍에서 남아있는 마필들인데, 좀 체장이 좀 길죠. 체장이 좀 길고 좀 유선형의 바디에 아까 말씀하신 제가 보여드린 이 얼굴에서 이 주둥이 라인이 굉장히 특이해요. 콧구멍 라인과. 그래서 그것만 본다면 이게 아랍 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마필의 특징은 굉장히 오래가 됐어요. 그러니까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4,500년이 됐어요.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마필은 다 겸비하고 있어요. 지구력과 스피드를 고루 겸비하고 있는 품종이고,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랜 기간 동안 번성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튼튼해요. 특히 뼈가 골격이 굉장히 좀 튼튼한 마필입니다. 그래서 이 튼튼함을 이 드러브렛에 전성시켜 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마필은 이 아라비안 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달리 아라비안은 결국은 이클립스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. 달리 아라비안의 이 최대 번성기를 이끌었던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중시조라고 할 수가 있죠. 이클립스. 뭐 어떤 썰에 의하면은 이게 일식날 태어나서 이클립스라고 한다,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. 이클립스에는 딱 요거만 보시면 돼요. 요거 딱 요게 하얀 발목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.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심장이 굉장히 컸던 마필이니까 이 이클립스의 골격은 남아 있습니다. 현대에도 남아 있고 심장이 굉장히 컸던 마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14파운드라고 해요. 14파운드. 1파운드가 460g입니다. 그러니까 14파운드니까는 뭐 4416 하여튼 제법 크죠. 460g이니까 500g 잡고 거의 7kg 되죠. 심장만 7kg가 좀 안 되죠. 좀 안 되는데 굉장히 큰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. 이 이클립스도 큰 심장을 가지고 있었고, 큰 심장으로 대변되는 마필이 누구냐면 세크리테리엇이 큰 심장으로 대변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세크리테리엇 같은 경우는 22파운드로 추정이 돼요. 심장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보통 말의 심장이 한 3배 크기라고 합니다. 그러나 이 세크리테리엇의 모계 라인을 계속해서 누르고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느냐? 바로 이 이클립스가 나옵니다. 이 이클립스가 딱 나와요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그 엑스펙트 이론이라는 이론이 생겨났습니다.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, 그러면서 이 라인 자체를 살펴보니까는 귀가 굉장히 작았다고 해요. 그래서 귀가 작은 마필이 심장이 크다, 그런 속설이 생겨난 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하여튼 이 아라비안 호스는 아직도 현대에서도 아라비아에서 굉장히 좀 크게 번성을 하고 있어요. 생긴 거 보면 이쁘게 생겼습니다. 좀 유리하고 이쁘게 생겼어요. 좀 번성을 하고 있고, 그리고 현대 경마에서도 거의 뭐 90%의 차지할 정도로 가장 번성을 하고 있는 그런 헬멧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이클립스에서 발전되어진 마필들은 다음 강의 시간에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바로 이 고돌핀 아라비안입니다. 1724년 가장 늦게 태어났죠. 북아프리카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북아프리카산은 아닐 겁니다. 이 고돌핀 아라비안 자체는 이 고돌핀 아라비안이 이끄는 이 혈맥 자체는 북아프리카에서 번성을 한 건 맞는데, 고돌핀 아라비안 자체는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.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고, 어디로 태어났냐고 추정되냐면 이 예멘에서 태어났다고 추정이 돼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예멘하고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아덴만이죠. 소말리아, 여기가 굉장히 가까워요. 여기에
바다가 굉장히 아프리카랑 요 톡 튀어나온 요 부분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. 그래서 건너가기도 쉽고, 특히 옛날에 이 예멘이 좀 이 교통의 요지였어요. 무역의 요지였습니다.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, 우리가 아덴만 하는데, 아덴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좀 큰 도시예요.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멘이 좀 무역의 요충지였다, 그렇게 할 수 있고, 그래서 이 고돌핀 아라비안 같은 경우는 결국 번성은 어디서 했냐면 이쪽으로 해서 했어요. 이쪽에서 북아프리카 쪽에서 했는데, 이 북아프리카 쪽에서 하다 보니까는 자연히 누구한테 영향을 주겠죠. 여기 모로코랑 이 스페인이랑 이 지브롤터 해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깝습니다. 건너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뜻이죠. 그래서 유럽 쪽으로는 스페인, 프랑스 쪽으로 같이 묶어서 발전을 합니다. 이 고돌핀 아라비아는 생긴 게 다른 마필하고 좀 틀려요. 이 바이올리 터크라든가 아라비안 호스랑 좀 틀립니다. 그래서 이 고돌핀 아라비아는 이렇게 생겼죠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좀 틀리죠. 좀 뭐죠? 좀 스태미너해 보이고 좀 일하는 말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? 목도 굉장히 두껍고, 제가 봤을 때 이 드러브렛의 가장 큰 특징은 얼굴입니다. 얼굴이 굉장히, 그러니까 현대 경주마의 가장 큰 특징은 얼굴이 굉장히 좀 유선형으로 윤곽이 뚜렷하고 잘 빠졌어요. 그런 것은 좀 아라비안 호스한테 물려받은 것 같고,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등성마루가 굉장히 커요.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이 경주마들은 등성마루, 요 어깨 여기에 혹처럼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게 등성마루가 굉장히 높은데, 그거는 아마 이 고돌핀 아라비안한테 영향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 고돌핀 아라비안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는 이 마필이 이제 프랑스로 갑니다. 프랑스에 갔는데, 프랑스 누이 15세한테 갔는데, 생긴 게 이렇다 보니까는 얘는 별다른 걸 못하고 뭘 했냐면 마차를 끄는 말을 했어요. 그러니까는 생긴 게 얘는 딱 봐도 누가 마차를 끌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. 프랑스에서. 그래서 마차를 끄는 말이라고 마차를 끌다가 영국에 가서 완전 인생이 다시 꽃이 핀 거죠. 근데 이 고돌핀 아라비안의 후손들을 살펴보면은 왜 프랑스에서 이 마필을 마차를 끌게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고돌핀 아라비안의 후손들이 보통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데, 이걸 바브 종이라고 합니다. 바브, BARB 바브종이라고 하는데, 그걸 다른 말로는 또 베르베르라고 해요. 이 북아프리카에서 사는 이 유목민족을 베르베르족이라고 합니다. 베르베르족이 좀 다리가 길고 키가 크고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은 종족이에요. 이 베르베르족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, 여기 알제리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태어났죠. 알제리에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죠. 바로 지네딘 지단, 축구 선수인 지단이 바로 이 베르베르족입니다. 그래서 바브 또는 베르베르라고 하는 말을 북아프리카에서 이 베르베르족에 의해서 좀 융성된 그런 말 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요게 바로 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모르칸 바브 호스라고 합니다. 모르칸 바브 호스. 생긴 게 딱 맞춰 끌게 생겼죠, 솔직히. 일하게 생겼지 않았습니까? 이게 모로코가 어디예요? 바로 여기 붙어 있죠. 바로 여기가 모로코입니다. 모로코 바로 위가 스페인이고, 당연히 스페인에서도 이 바브종이 발전을 합니다. 이 중에 나중에는 이제 뭐 안달루시안 이렇게 가기도 하죠. 이게 스페니시 바브 호스입니다. 이 마필도 경주말은 좀 안 어울리게 생기지 않았습니까? 좀 마차를 끌게 생기거나 일하는 말로 좀 보이지, 스피디하게 보이는 체형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마필 같은 경우는, 이 헬멧 같은 경우는, 고돌핀 아라비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이 맨 처음으로 한때 이 발전을 이룩합니다. 이 맨 처음으로 발전을 했다가, 그다음 미국에서 20세기 근대에 미국에서 가장 크게 가장 강했던 말로, 가장 사랑하는 말로 평가되고 있는 이 맨오워로 그 헬멧이 이어집니다. 이 맨오워에서 이제 현대 헬멧에서는 이제 이 티즈나우 이쪽으로 이어지는 헬멧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대 드러브렛의 발전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드러브렛은 또 미국에서 다르게 발전을 해요. 이 드러브렛의
드러브렛,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들어온 드러브렛 경주마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? 미국에. 그렇다면 미국에 기존에 있었던 이 말들이 있었겠죠. 물론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말들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에 말들이 있었던 거는 이제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그때 가져가면서 뭐 야생에 풀려버린 말들이 남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기존의 이 아메리카에 있는 이 말들의 원조는 이제 스페인 말들이 되는 거죠. 그게 기존에 있던 그 방마되어 갖고 막 이 자연스럽게 번성이 된 마필하고 그 미국에서 영국에서 수입된 드러브렛과 결합을 하면서 또 한 번에 다른 품종들이 나와요. 그 마필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아메리칸 쿼터호스입니다. 기존에 있던 미국의 말들과 그리고 드러브렛과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마필입니다. 쿼터죠. 말 그대로 쿼터입니다. 이 쿼터가 뭐냐? 쿼터가 4분의 1이란 뜻이죠. 4분의 1. 뭐의 4분의 1일까요? 마일입니다. 마일의 4분의 1. 그러니까 400m죠. 400m에서 가장 빠른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드러브렛과 결어도 결코 지지 않고, 워낙 400m니까 늘 이 싸움을 하면 코차 싸움이 돼요. 드러브렛과 결어더라도 코차 싸움이 되는데, 그 정도로 단거리에 특화된 마필이 바로 이 아메리칸 쿼터 호스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. 드러브렛은 발전을 하고 또 다르게는 이 스탠다드 브레드로 또 발전을 해요. 그래서 이 마필도 이 드러브렛과 기존에 미국에 있던 마필들 를 결합을 해서 새로 생기는 이 스탠다드 브레드입니다. 좀 체장이 좀 길죠. 요건 트로트 마필에 걷는 것 중에 하나인 트로트라는 게 있어요. 그 트로트를 하기 적합한 그런 마필인데 보통 이 뭘로 발전을 했냐면은 이 하네스 경주마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하는 이 하네스 경주가 있죠. 그래서 하네스 경주마로 발전을 하고 드러브렛을 발전하였습니다. 그래서 드러브렛 또한 새롭게 이렇게 혈맥을 또 새롭게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드러브렛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은 이제 이 이클립스와 파생된 마필들 그리고 고돌핀 아라비안에서 파생된 세계 혈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 시리즈로 이어갈 예정입니다.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